안녕하세요. 마음신 박종찬 한의원 박종찬 원장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이후 발생될 수 있는 미소포니아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소포니아로 내원하시는 분들을 진료를 하다 보면 이 문제가 발생된 시점의 몸 상태, 정신 상태, 환경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면밀하게 체크해야 미소포니아가 발생된 원인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식의 과정을 통해서 미소포니아의 원인에 대해서 직간접적인 원인을 파악을 해보면 다이어트가 병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일반적인 식사를 제한하거나 운동을 하는 그런 종류의 다이어트가 아니라 약물을 이용한, 그리고 이제 어떤 다이어트 보조식품이라든가 보조제 이런 것들을 이용한 급격하게 살을 빼는 형태의 다이어트인 경우에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신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에 미소포니아라는 부작용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이런 문제 때문에 미소포니아가 발생되었다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미소포니아 증상을 일부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형식의 다이어트, 이런 약물로 이제 도움을 받아서 다이어트를 하는, 급격한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미소포니아가 더 악화되어서 내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런 약물, 이런 급격한 다이어트를 도와주는 약물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양방에서 비만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처방은 식욕억제제입니다. 식욕억제제는 양방에서 굉장히 다양한 약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은 너무 부작용이 심해서 금지된 약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도 많이 처방이 되고 있죠. 2018년 5월에서 2020년 6월까지의 어떤 통계를 보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로카세린, 마진돌 이러한 성분의 약들이 총 332만 명에게 처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수로 보면 5억 2,300만 정이 투여가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한 양이죠. 한방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식욕억제제도 있습니다. 이 약은 마왕이라는 약인데요. 이 약은 한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각성제에 속하는 약입니다. 마왕의 사용 빈도는 양방에서의 식욕억제제와는 아마 비교할 수 없이 적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한의원 혹은 한약을 짓는 어떤 기관에서 비만 처방을 한다고 하면 빠지지 않는 성분이기 때문에 마왕이란 약재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양방 식욕억제제들에 대해서는 얕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한의사인 제가 따로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제가 잘 아는 마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마왕은 원래는 식욕억제라는 것은 효능이 아니라 부작용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은 원래 호흡기 질환에 사용을 하게 되는 약인데, 호흡기 질환의 대표적인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호흡기에서 나오는 가래, 콧물과 같은 점막의 분비물을 줄여주고, 그리고 기관지를 확장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 아주 심한 상태에서는 마왕이 들어가는 약을 배합해서 처방을 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이 작용하는 과정에서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심장박동이 너무 두근두근하게 되고, 그리고 호흡 자체가 약간 과호흡 상태가 됩니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즉 교감신경계를 긴장, 항진 상태로 만드는 것 때문에 부작용으로서 식욕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식욕이 줄어드는 것을 효능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옛날 사람들은. 그런데 요즘에는 비만이 워낙에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효능이 되어버린 거죠. 부작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감신경계를 항진시키는 이러한 약들, 그러니까 마왕뿐만 아니라 다른 양방에서 사용하는 교감신경계를 항진시키는 약들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약들은 정신적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약물들을 복용하고 있으면 다른 정서적인 원인, 환경적인 원인 없이도 불안감, 우울감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처방을 하는 의사들, 한의사들도 당연히 이런 점들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효능은 유지하면서 부작용을 억제하는 방식의 그런 치료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왕을 사용하는 혹은 식욕 억제제를 사용하는 진단 기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많은 연구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비만 처방을 하게 되면 이 마왕을 사용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부작용이 있는 약을 사용을 할 때는 사용자가 그러니까 처방을 하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리고 이것을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처방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무조건적으로 이 약은 괜찮다. 예를 들어서 저는 한의사니까 한약은 괜찮다, 안전하다, 무해하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약은 작용이 강할수록 부작용도 강한 법입니다. 역으로 보자면 이런 강한 약을 처방할 수 있는 능력을, 그러니까 부작용을 내선에서 컨트롤하고 부작용을 일으킬 사람들을 미리 걸러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이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소포니아 환자분들 중에서도 젊은 여성 혹은 젊은 남성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몇 퍼센트다 라고 어떤 딱히 통계를 내기는 어려운데 생각보다 많은 수의 환자들이 다이어트를 현재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한 적이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약을 복용해서 다이어트를 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약을 복용하는 시기에 맞춰서 이 증상이 시작되었거나 혹은 약간의 어떤 증상이 미소포니아 증상 비슷한 것이 있었다가 약을 복용하는 부분에 맞춰서 증상이 증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이러한 다이어트 약들은 부작용이 있다라는 부분까지는 인지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미소포니아가 발생되었다는 생각까지는 잘 못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도 당신이 먹은 그 어떤 식욕 억제제 그리고 한약에 있어서 어떤 마왕이 들어간 그런 약들이 이런 미소포니아에 있어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약들이 이러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이 몰랐다 라고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아마 이런 약을 처방하는 의사나 한의사 중에서도 본인이 처방하는 환자에게 미소포니아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처방하는 사람은 아마 단언하건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의사들이, 대부분의 한의사들이 이런 케이스들을 본 적이 없을 거거든요. 미소포니아는 그만큼 희귀하고 현재 손을 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만약 이러한 약들을 복용한 후에 본인에게 미소포니아 증상이 생겼다거나 혹은 심해졌다 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종류의 각성제, 그러니까 이런 각성제 부작용, 이런 부분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민감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것입니다. 체질이 그렇다는 거죠. 이런 약을 먹었을 때 부작용을 느끼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체질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약을 함부로 복용해서는 안 되고 이런 비슷한 종류의 약을 처방받을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의사나 한의사에게 이러한 약을 먹고 전에 어떠했다 라는 부분을 고지해서 이 약을 피하거나 혹은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 놓고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만을 치료할 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식욕 억제제로 비만을 치료하는 방법은 포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방법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비만 치료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묵과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비만보다 더 괴로운 문제가 지금 시작될 수도 있다는 점, 이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문제 때문에 미소포니아가 발생되어서 괴로운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일단 약을 끊으십시오. 약을 끊게 되면 현재보다는 증상이 약화됩니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그러나 일단은 약화된다라고 보고 약을 한번 끊어 보십시오. 그러면 없어지면 운이 좋은 거지만 안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약을 끊더라도 미소포니아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장기간 이런 약을 복용해서 내 몸이 변한 것이 원상복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치료하고 있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한테 문의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현재 안 좋은 상황에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또 바꿔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